2012년 비주클 활동 내역으로는 창업교육학습 활동과 전시회 견학 활동, 창업 동아리 모임 활동, 경진대회 참가 활동, 개발 기타 활동과 특허 출원을 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창업교육 활동으로는 경기대학교 창업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하여 창업에 필요한 마케팅 전략과 재무 분석, 환율 등 창업에 필요한 기본 조건들을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우며 전문적인 지식 습득 및 다양한 체험 활동을 배웠습니다. 전시회랑 견학 활동으로는 진로 직업 취업 박람회와 수원시 평생교육전시관, 일산 킨텍스 전시 및 체험관 운영 등 많은 기업 아이템을 알아보고 본교 동아리 활동 홍보에도 힘을 썼습니다. 저희 학교 내추럴샵은 천연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체험관과 제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경진대회 참가 활동으로 창업 골든벨 경진대회와 창업정책 관심 유도로 창업 아이템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교육과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열어 발명 특성화 고등학교의 창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제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항상 시제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천연 샴푸 개발 연구와 바디 로션 개발 연구 등 기존 제품의 아쉬운 점을 극복하여 더 나은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비주컬 활동을 통하여 창업 아이템 특허 등록 출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동아리에서 9개의 특허를 내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지금 발표한 것 중에서 그 특별한 그 앞에 페이지 보여줄래요? 앞에 한 번 더. 여기 보면 주요 내용이 천연 샴푸 개발이라든지 바디로션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만들기는 만들 텐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이게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판매나 이런 거 하기 전에 그 선생님들이나 학교 학생들이 먼저 사용해보고 저희가 평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테스터를 따로 나가든지 아니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객관화된 데이터가 좀 나와야 제품이 좋다 안 좋다 판매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물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쓰는 건 일반적이긴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고객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설득력 없게 지금 데이터가 그냥 했다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없어서.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심사자 입장에서 좀 궁금한 걸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에 이걸 조금 상품화를 하겠다든지 그런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혹시 고민해 본 게 있습니까? 가격이라든지 판매를 얼마에 했으면 다른 기존 제품들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거와 비교해서 이게 얼마나 어떤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적으로 어떻게 가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좀 고민된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아무래도 천연 화장품이니까 거진 화학 성분은 다 빼고 천연 재료만 사용하니까 가격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인데 저희는 일단 아직 따로 전문 브랜드는 아니고 학교 디지털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좀 재료가 비싸도 거진 그냥 재료값만 받고 따로 가격을 올리진 않아요. 그리고 다른 데도 이제 천연 제품을 저희만 파는 게 아니라 디지털 활동으로 많은 학교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보고도 많이 아이템을 얻고 활동하고 있어요. 따로
여기서는 자료로 준비된 건. 네. 학생들은 질문 따로 질문 없나요? 그럼 두 번째 학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동아리는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의 창업과이라는 동아리입니다. 이름하고 좀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요. 지금 발표자는 박선미 씨로 돼 있는데, 예, 이름이 최병서. 예, 최병서. 안녕하세요.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창업왕 최병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동아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각종 박람회, 각종 캠프 등에 참가하여 지식과 정보를 쌓아 대회 출전하는 곳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아리는 3월달에 처음 만들어져서 5월달까지 신입생을 모집하고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창업 아이템이 완성되어서 창업계 정보 능력 경진대회에 출전하였지만 좋은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다음 달인 7월과 8월에는 회사기업과 소셜벤처 경연대회에 나가 크게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앞으로 동아리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다음에 사용할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각종 박람회와 각종 캠프는 7월과 11월 달에 취업 캠프를 갔다 왔으며 회사기업과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하여서 회사기업 캠프와 소셜경영 캠프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10월 달과 11월 달에는 학교에서 주최했던 뮤지컬 페스티벌, 베이커리 페어와 초콜릿 체험전을 갔다 와서 지식과 정보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는 회사기업에서는 본선 진출이라는 성과를 얻었으며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는 우수상이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아직 만들어진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에 대해 설명하기보다 앞으로 동아리를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이고 동아리를 이끌어 나갈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창업왕 동아리를 이끌어 나갈 아이템은 키스 웨딩입니다. 저희 키스 웨딩의 소개는 사업 교육부터 질의응답 등으로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다양한 나라에서 온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계로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경기 지역이 서울에 이어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고 그중 안산이 5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좋은 서비스를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가끔씩 발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건 사고로 손실된 유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주말에 사용하지 않는 교내 건물을 보게 되었고 교내 전공 학생들을 활용할 방법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해드릴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근처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다문화센터, 다문화 쉼터들이 위치하였다는 점을 알고 저희 키스 웨딩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안산만의 지역적 특징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적 시설인 다문화센터, 다문화 쉼터들이 부근에 위치하였다는 장점을 살리고 외국 예식은 우리나라 예식과 많이 다르다는 점과 소규모 예식을 올릴 수밖에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키스 웨딩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키스 웨딩은 주말에 사용하지 않는 교내 건물을 사용하고 교내 전국문과 학생을 사용하여 인건비와 예식장, 대여비를 줄여서
예식 비용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조리 공간을 활용하고 인테리어 공간도 활용하여 예식장 대여 비용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 문제는 원어민 교사와 저희 교내 전공 학생들을 사용하여 언어적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저희가 킵스의 등을 직접 정하기 전에 시장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시장에 있는 외식 업계들 모두가 하객이 100명이 되지 않고 규모가 작은 다문화 가정들에게는 예식장을 대여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객이 100명이 되지 않아도 규모가 적어도 다문화 가정들이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시장가의 차별 우위 요소를 두었습니다. 그 시장가의 차별 우위 요소로는 하객 수와 규모에 대한 규제가 없이 자유로운 예식을 진행할 것이고 각 국가에 맞춘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내 전공 교과 학생, 교내 시설을 사용하여서 저렴한 예식 비용을 실현하여서 돈이 없어도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도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센터와 다문화쉼터 등이 안산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홍보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또 시장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 등 70% 이상이 20대와 40대인 결혼 적령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들을 타겟층으로 잡고 다문화센터와 다문화쉼터들의 공문을 발송하여 직접 홍보를 요청하였고 지자체에게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 전문국가 학생들을 활용하고 외국인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그들을 공략할 것입니다. 저희가 시장 분석을 마치고 직접 수업 분석도 해본 결과 저희만의 강점으로는 각 국가 문화에 맞춘 예식을 올릴 수 있고 하객 규모와 하객 수에 대한 규제가 없어 누구든지 예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약점도 있었습니다. 약점으로는 국내 주민들께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서 항의가 들어올 수 있어 예식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식은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안산만에 외국인 거주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지역적 특징을 살려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접 모의 경험을 해본 결과 1회 예식 비용으로는 70만에서 15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그렇게 향후 3년 동안 경험을 한다면 매출액이 5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희 키스웨딩은 학교 시설을 사용하여 저렴한 예식 비용을 실현하고 지자체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단체들과 연계를 통해 행사를 지원받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직접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대해 생각하는 인식이 변화될 것이며 교내 학생들이 직접 직업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키스웨딩의 경우에서 나온 수익금 중 일부를 지자체와 다문화센터들에게 기부금으로 환원할 것입니다. 저희 키스웨딩은 대한민국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창업왕 발표 마치겠습니다. 재밌는데요. 이거를 비즈니스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아이디어에서 그냥 해보겠다는 의지만 있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죠. 시장성하고 결국에는 이제 매출이 한 5천만 원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몇 명에서 그 수익성이 있는지 결국에는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한다는 얘기는 수익을 창출한다는 얘기인데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비즈니스 영속성이 없는데 아이디어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실천 가능성이 있고 돈이 될 건가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기업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사회적 기업 형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일하는 사람들의 품값은 나와야 일을 할 수 있을 상황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는지 그리고 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 시장이 1년에 100조라고 얘기해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100조니까 그죠? 뭐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장이 100조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본인이 선정한 시장 가운데는 안산이 시작 그
영위하는 시장 범위가 거기밖에 안 되는데 그랬을 때 물론 뭐 학생들이니까 전체적으로 뭐 전국적인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좀 해봤는지 좀 아까도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포맷에 맞게 잘 해온 것 같은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실제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직접 모의경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직접 봉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인건비를 아예 받지 않으시고 하시겠다고 하셔서 인건비의 수익에 대한 것은 걱정이 없을 것 같던 게 군의 학생들도 수익 자기가 돈을 바라는 게 아니고 직접 직업에 체험된 직업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셔서 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고 그들에게 인건비를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금에 경영에서 나온 수익금은 받지 않기 때문에 수익금은 될 것 같고요. 네, 참신한 아이디어 잘 들었어요. 네. 프레젠테이션도 아주 잘했고요. 차분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문화 우리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 한국에 이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경우가 많고 이제 뭐 그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가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시장 조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했는지가 조금은 의문이 드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결혼을 둘만 좋다고 해서 뭐 한국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 친지들이 와서 해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 뭐 그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뭐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과 인도에 오신 분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들 입장에서 국제 결혼 아닙니까? 예. 뭐 인도에서도 그러면 양가 친척들이 여기서 올 것인가? 뭐 그런 거 아니면 둘만 할 것인가? 충분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 한국에 외국에 간다면은 외국에서 이제 두 간에 좋아졌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 다시 결혼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방글라데시 분들 돈 벌러 왔다가 거기에 목적을 달성하면 보통 한 2년, 3년짜리 이렇게 단기로 이렇게 비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하지 굳이 둘만 자기 부모님도 안 오시는데 그렇게 결혼을 할 것인지 그런 수요가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학교와 그런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협조가 된 것인지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하실 부분이 있고 목사님 이외에 다른 인건비는 다 무료인가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이제 이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윤을 최소한 추구하고 사회적 기업에 약간 만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학생들이 계속 끊임없는 봉사로서 봉사의 경험만 익히고 졸업하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생각한 이런 아이템들이 시장에서 먹히느냐를 지금 학생 때 아주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런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는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프리랜서도 좋고 학생도 잘생겼고 강사도 잘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위원들의 이런 따가운 질책을 받다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생각을 참신했습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면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하실지 안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분들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서 질문이 날카로워서 학생들이 등록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들이라서 학생들인데도 이 정도 발표하고
아세요? 혹시 저 성함 발표자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네 번째. 예. 발표 계속해도 될까요? 예. 예, 저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주식회사 아트크림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이사 류진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뮤지컬 활동을 통해서 실제 창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아트크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달콤한 당신의 모바일 라이프의 시작 아트크림은 작년 10월 달에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설립하여서 현재는 6명의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기 청년 프론티어 모바일 앱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1,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기도 했고, 이제 올해는 실질적으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등 보다 열정적인 창업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3가지를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가? 두 번째로 비전, 앞으로 10년 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이며 그 10년 후의 세상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에 매진할 것인가? 세 번째로 전략, 우리 아트크림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전략으로 이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념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업을 하는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생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고 물으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고, 사랑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축약하시면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렇듯 단순히 이윤 창출 및 고용급대화를 넘어선 감동을 주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비전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들마다 의견도 되게 분분하고 막상 떠오르려고 해도 잘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정말 10년 후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한손에 들어오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트크림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사용하는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보다 가치 있고 유용하도록 그렇게 사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디바이스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보다 가치 있고 유용한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을 위한 이런 어플리케이션 제작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략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이라고 딱 말을 박아놨는데 과연 어떻게 이런 것을 10년 동안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먼저 저희는 작년에 창업을 하고 올해 들어오면서 대대적인 인력 개편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윈도우즈, 맥, 안드로이드, iOS, CDR 이렇게 총 5개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모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중 플랫폼 개발사로서 발돋움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동안 개발한 제품들 중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iOS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사성구 찬송가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찬송가를 들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찬송가에 있는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이 4가지의 성물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성가대 연습이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파트에 원하는 찬송가의 성물을 듣고 싶다고 할 때 편리하게 들을 수 있게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또한 4가지 악기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으며 이렇게 고화질의 악보 이미지를 제공하고 0.8배속부터 1.2배속까지의 빠르기를 지원합니다. 현재 이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버전도 완성되어서 다음 주에 업로드 예정에 있고
지금까지 총 한 10,000건 정도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는 0.99달러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작년에 청년 프론티어 모바일 앱 창업 콘테스트에 출전했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대학교와 대학생들과 일반인들과 경쟁을 해서 은상이라는 큰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뮤직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결합해 보았는데요. 기존에는 가수들이 앨범을 발매를 할 때 CD 형태로 패키징된 앨범이나 이제 온라인상에서 한국 디지털 음원을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현재는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보급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음악 서비스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음악 들으려면은 컴퓨터에 들어가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고 USB 케이블 연결하고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음악을 넣어서 듣잖아요. 그런 과정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게 바로 이런 뮤직 앨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 출신 뉴에이지 아티스트인 길기현 씨의 1집부터 5집까지의 앨범을 담은 이런 뮤직 앨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았었는데요. 기존 아이폰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재생과 같은 경우는 아이폰 음악 어플리케이션 재생과 유사하게 기획을 했고 1집부터 5집까지 본인이 선택해서 원하는 곡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사진, 영상, 글 이런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하나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서 사진 같은 경우도 그리고 또 이제 라이브 연주 영상 같은 경우도 바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트로 페이지에서 아티스트 소개를 하면서 그 아티스트의 소셜 네트워크 페이지와 같이 연동을 해서 보다 아티스트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앨범 어플리케이션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이 앨범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는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이제 저작권 계약을 체결을 해서 현재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소속의 아티스트들이 보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그런 앨범 어플리케이션들을 제작하고 이제 발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윈도우 게임 어플리케이션이 2010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모티브를 삼아서 만든 게임이에요. 이거는 영상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구 위에서 떨어지는 운석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게임인데요. 윈도우 기반 PC에서는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는 중력 센서를 이용해서 기울이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그리고 이제 터치가 지원되는 윈도우 8 플랫폼 같은 경우도 중력 센서를 기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저희가 지난달까지 저희 교내에서 OBT와 개발을 모두 완료하고 다음 달 중에 출시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현재 도전하고 있는 거는 카카오톡 게임 플랫폼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런 게임을 소개하기 기능을 비롯하여 친구들과 함께 저희 하이스코어라고 보이는 가장 높은 점수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혹시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그림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아시는 분? 이거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고흐의 노란 집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명화를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우리가 뭔가 키워드라든지 텍스트를 몰랐을 때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뭐 소녀시대가 알고 싶다 그럼 네이버에 소녀시대 치면 나오는데 그림이 궁금한데 저걸 어떻게 찾아야지를 제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바로 스마트한 명화원상 아트 크림 갤러리라는 앱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실행시켜서 이미지에 갖다 대면 어떤 그림인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경기도 시립미술관으로 현장 실막술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경기도 시립미술관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이런 스마트한 시대에 맞추어서 작품 옆에 QR코드를 인쇄해놓고 QR코드를 인식하면은 작품 정보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그림은 거의 한 이 정도 자리에서 봐요. 근데 QR코드는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까지 막 달려와서 이 그림에 대한 정보를 QR코드를 찍어야 돼요. 그것도 불편했고 그냥 이미지를 딱 검색을 했을 때 그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퀄컴의 뷰포리아라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기반으로 올해 작년 말에 있었던 전국 뮤지컬 축제의 성공창업기획관에서 저희가 그동안 했던 사업 실적들을 이렇게 공개하기도 했었고요. 기회에 좋게도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저희 학생을 인터뷰해 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총 5만 건의 다운로드 수를 이루었고, 저희가 외주 개발했던 것까지 포함하면은 모든 저희가 제작했던 어플리케이션의 누적 다운로드 수 10만 건을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또한 1000만 원이라는 작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큰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이렇게 개발 실적이라든지 다운로드 건수라든지 수익 창출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하루하루 보다 유용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아티크림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율진아 학생,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성인들이 발표하는 거라든가 그보다 더 뛰어난 발표였고,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에서는 아마 유명한 인물이 한 명 타살 같은 그런 직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성과뿐만 아니라 그리고 발표의 여유로움, 대단했습니다. 상당히 감동적이고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배점이 있는데 사실 감점을 찾아볼 감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정도의 그거였고, 제가 평가를 많이 다녀봤지만 성인들이 발표한 것보다 그 중에서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거였고, 창의성과 기타 점점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잘 되겠지만 그런 아이템을 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의 어떤 흐름을 택한다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속도의 개발자, 그리고 더 나아가 창의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트렌드에서 좋은 트렌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 텍스트 베이스 커뮤니케이션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단계가 사진 베이스 커뮤니케이션 했고, 이제 동영상 베이스 커뮤니케이션 했고, 다음은 3000 베이스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개발자가 6가지 OS에 다 대응할 수 있는 개발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네네. 개발자들이 어떻게 양성이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좀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센서티브하고 요즘에 시대에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항공기획자나 이런 친구들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공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모이는 친구들한테 같이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개발자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시작할 때는 마치 3명이 같이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특성상 이제 전국 각지에서 IT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딱 옆에 친구만 봐도 막 프로그래밍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건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운칠기삼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운도 좋았고, 이런 학교에 진학한 것에 대한 기회도 굉장히 좋아서 이런 멋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개발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발 인력이고 디자인 인력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양성하기 위해서 올해는 회사명과 똑같은 아트크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창업 동아리를 교내에 창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기 초에 디자인, 그리고 각 분야의 프로그래밍, 그리고 이제 기획 분야를 해가지고 후배들을 많이 뽑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팀원들이 이제 매주 3번씩 만나서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디자인 파트는 디자인 공부를, 프로그래밍 파트는 각 분야별로의 프로그래밍 공부를, 그 기획 파트는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상품 기획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새 시대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 후배들을 창출해 나가고 있고, 또 1인 1 담당 멘토제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저희 팀원들은 한 명씩 친구를 찾아서
그 친구에게 본인의 모든 역량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채택을 해서 처음에 이제 3명이 시작했던 게 같이 6명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발을 담당하고 있지 않고 이제 회사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이제 상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접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친구들이 레고블록 갖고 놀 때 컴퓨터를 시작을 했고 이제 국내 아이팟 터치가 소개된 게 2007년 6월 달이었을 거예요. 이제 국내 출시된 것은 12월 달이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아이폰이 출시가 처음으로 됐었는데 미국에서 나오자마자 너무 신기해가지고 해외 배송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앱 시장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볼 수 있었고 하나의 트렌드라는 것이 정말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실용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멋진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창업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예. 제가 오늘 이렇게 기대를 많이 못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저도 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스티브 잡스가 꼭 나오길 바라고요. 오늘 저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특허라든지 이런 게 좀 출연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찬송가의 그 사성구를 독립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미지 인식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이미지를 인식해서 그림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라는 특허 출원 준비 중에 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로고 같은 경우는 현재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특허가 몇 건 정도 남아있습니다? 출원되어 있는 건 2건이고 상표 등록 1건에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건이 3건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변리사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독립을 한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뭔가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을 창출한 것을 가지고 이제 변리사 비용도 돼야 되고 특허 출원 비용 같은 경우도 고등학생을 지났기 때문에 3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초기 스타트업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큰 비용이라 아직까지는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으나 이제 올해 또 열심히 해서 수익 창출해서 나머지 이제 3건도 출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싸이가 유튜브 조회수가 몇 개 정도 했죠? 제가 알기로 어제 날짜로 11억 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싸이가 그렇게 11억 뷰,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을 하잖아요, 싸이가. 네. 예. 그래도 그거 전 세계 11억 뷰를 했다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플랫폼의 개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이가 유튜브에 본인의 그 곡을 올릴 때 저작권을 포기를 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방된 오픈 플랫폼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사용자라든지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그 단체가 그 동영상을 올렸을 때 저작권을 걸어버리면은 그 저작권을 비롯 그 동영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방했다든지 아니면 새로 그걸 바탕으로 창작했다든지 하는 동영상들이 전부 제재가 걸려서 다 삭제가 돼버려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뭐 아무거나 동영상 만들어서 제작품 포기하면 11억 뷰가 나옵니까? 그거는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 위한 전조 단계로 설명을 드린 거였고요. 좀 간단하게 이제 너무 지금 길어가지고 제가 좀 부담스러운데 말하자면은 그 춤과 어떤 그 멜로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시대적 뭐 힐링이랄까 좀 너무 각박한 세상에서 세계 경제가 어려운 이 세상에서 뭔가 좀 보고 재밌게 즐기자. 이상하게 생긴 애가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머리도 큰 애가지고 이상한 춤을 추면서 아주 빠른 비트에 신나는 음악을 하니까 전 세계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학생이 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컨텐츠가 상당히 밀접, 아까 성경도 그렇고 그런 부분인데 조금 한국을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글로벌하게 다운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쪽으로 좀 생각하면은 한국을 벗어나서 특히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컨텐츠에 대해서 다운로드 횟수도 많아지고 큰 회사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충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비밀유지 계약서를 써서 이제 외주를 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외주 발급했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약 3만 건 정도의 다운로드 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생이라고 생각되지
만들 만큼 선생님께서 잘해주셨어요. 선생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시작할 때 너무 급하게 시작하느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여기 오늘 그러니까 어제 밤까지 각 학교에서 발표 자료를 수정하면서 발표자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시기 전에 학교랑 발표자명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6팀을 하고 6팀 발표를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지체가 많이 돼서 우선 한 팀만 더 하고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할 팀은 양양 디지털 고등학교의 분장실 강 선생님인데요. 이건 이제 개그 콘서트에서 되게 유명한 프로였죠. 근데 그것처럼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분장실 강 선생님은 특수 분장을 하는 동아리라고 합니다. 양양 디지털 고등학교 발표학생 양양 디지털 고등학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양 디지털 고등학교 특수분장 동아리 김수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특수분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특수분장이란 이런 거? 혹은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저희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다 아시죠? 저희는 이런 특수분장을 하는 동아리예요. 특수분장이란 영화나 드라마, 연극에서 일반 분장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3차원적인 효과를 내는 것을 바로 특수분장이라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유명한 한간에 인터넷 뜨겁게 잘 읽었던 여자 좀비 아시죠? 그리고 아바타, 조커, 해리포터, 볼드모트. 맞아요. 저희는 이런 특수분장을 담당합니다. 저희는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서 직접 친구들하고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직접 선생님을 초빙하여서 조커 분장을 받아보기도 했고요. 저예요. 이렇게 커피와 물엿 그리고 천연 색소를 활용하여 천연피를 제작하여서 저희 모든 수업에 있는 모든 피는 저희가 직접 제작하여서 만들어서 썼어요.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을 상호 수업이라 하였고요. 여기 계시는 이 선생님은 여러분 KBS 전우치 보세요? 아세요? 거기 선생님이 직접 저희를 담당 선생님이라서 이렇게 와서 직접 분장도 해주시고 강사 초빙해서 수업도 했고요. 보시면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직접 받은 거,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시는 이런 거는 제가 직접 해본 작업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생각해내어서 한 아이디어인데요. 이런 거나 전부 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수분장은 단지 피만 상처나 이렇게 찌덕찌덕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해내서 그 생각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바로 특수분장의 일부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거는 삼도화상이라는 작품에 제가 제목을 붙여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수빈 친구가 그 특수분장 동아리 그 분장하는 활동을 지금 발표했는데요. 네, 저희 동아리는 이렇게 특수분장 동아리 활동도 있지만 저희 동아리를 비롯해서 여러 동아리를 합친 비주풀 동아리에서 창업 관련 체험학습도 많이 다녔어요.
보시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다녔던 곳들이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갔던 곳은 저기 아래 보이시는 한국어 외국 대학교 그 창업 캠프였는데요. 보시면은 가서 대학생 CEO 강사분한테 창업에 대한 강의도 듣고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로 의견도 내고 조율하면서 아이디어 회의를 거쳤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맹그러유라는 이름의 선물샵을 아이템을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거기 외대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맹그러유가 맨들다 이래서 나온 그런 아이템입니다. 네, 이렇게 외대에서 하고 다음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한 그 전국에서 많이 오는 비주쿨 페스티벌이라는 곳을 저희가 특수분장 동아리 부스라는 이름으로 참가를 했어요. 네, 참가해서 특수분장이 뭔지도 알려주고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발로 뛰어보는 체험도 저희가 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좀 피하고 이런 징그러운 거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얼굴 이렇게 편안하게 체험 받으시면서 인기가 되게 많았던 게 기억나요. 네, 혹시 이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네, 잘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네, 이베이를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이베이가 뭐냐면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판매자와 또 그것을 사고 싶어하는 구매자를 연결시켜주고 그 공간을 마련해주는 글로벌 마켓 사이트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같이 창업 캠프를 했었던 외대 선배분들과 같이 직접 이베이 코리아라는 회사에 방문해서 이베이가 어떻게 사이트가 운영되고 또 거기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또 적은 비용과 그 준비로도 할 수 있는 창업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도 가지만 저희 학교 내에서도 많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많이 준비를 해주는데요. 전문 강사분들이나 CEO분들을 초빙해서 학교 내에서 이렇게 다양한 강의를 듣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CEO분들이나 강사님들한테 어떻게 CEO의 자질에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은 창업에 뭐가 준비 과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을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이러한 강의들 듣고 또 창업 캠프에 갔던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얼마 전에 했었던 교내 창업 캠프라는 교내 창업 경진 대회라는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직접 사업 계획서 구상하고 PPT까지 만들어서 제작하고 발표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친 결과 저희는 수빈 친구와 저는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이라는 경력도 받았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얻은 수익금은 전부 성남에 있는 안나의집이라는 기관에 기부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면서 더 동아리 활동에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저희가 가지는 않았지만 이번 달에 갈 예정인 파주에 있는 쇼핑몰 창업 캠프라고 저희가 또 연수를 받으러 가는데 거기 2박 3일 동안 가서 리더십도 배우고 어떻게 쇼핑몰을 창업되어지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직접 발로 뛰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보시면 저희가 1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동아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 경험도 해보고 창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었는데 1년 동안 하면서 이런 것도 많이 알고 또 경험도 얻고 되게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저랑 다 똑같으신 생각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똑같으신 생각이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같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이나 회사원도 지금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직접 발로 뛰면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박람회도 알아보고 그러고 있다고 제가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제가 겪고 배우고 느낀 것을 이제 내년에 후배들도 저랑 같이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비주쿨 특수분장 동아리 분장실 강 선생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있죠. 네. 네, 발표 아주 침착하게 잘했고요. 네, 떨리는 와중에도 학생답지 않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창업 양영 디지털고등학교 비주쿨 학생들이 창업을 위해서 뭐 알아보는 단계에서 많은 데 참석하고 활동하고 그런 부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근데 이제 앞선 학생께서 김수빈 학생이었나요? 네. 그래서 그 분장문 이런 말 특수 분장을 하셨는데 그건 무슨 취미적인 수준인가요? 네.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통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희는 처음에 축제하고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배운 기간은 3개월이지만 막 빨리빨리 습득해서 이런 것도 하고 특수분장을 아직은 저희 동아리가 그렇게 오래되거나 그러진 않아서요. 직접적으로 특수분장이라고 딱 하기보다는 이런 비주쿨 전체적인 여러 동아리를 통틀어서 이것저것 많이 배워보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특수분장도 이제 배워가는 도중에 하나의 아이템인데 이제 뭐 좀 네. 인상적이기 때문에 앞에서 소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짧은 기간에 그 창업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수익을 창출했다고 아까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기부까지 했는데 어떻게 수익을 좀 창출했는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이신 분으로서 이제 창업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진입하는 거라고 보고 여기 계신 분은 굉장히 행운아라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또 창업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모티베이션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창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미적으로는 접근해가지고 굉장히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금 사업적으로 풀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내 창업 경진대회에 나가봤는데요. 네, 혼자서 이제 마케팅도 생각해야 되고 아이템도 생각해야 되고 되게 무슨 특허처럼 그런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똑같은 게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되게 어렵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때부터 알았고 또 많이 강의 들으면서 강의도 들어보고 이렇게 경험이 이런 과정의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을 겪어보면서 이제 바로 아직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지금 그때 나갔던 아이템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보면 저희가 아직은 더 배워보고 더 뭔가 동아리도 내년에 또 할 수 있게 되면 동아리에서 이런 발표회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면은 그렇게 점차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는 저희 특수분장 동아리뿐만 아니라 7개의 비주컬 동아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학교에 이제 특수분장, 그러니까 비주컬 동아리 부스가 새로 건물이 생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창업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파고들고 학생들이 이제 취업보다는 이제 창업 위주로 진학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줄 예정입니다. 저도 어쩌다가 우연찮게 특수분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흥미도 있고 잘하는 것 같고 강사 선생님도 저한테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명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진로가 특수분장 쪽으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을까. 창업을 하기 전에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진로도 정해지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